자, 민주당 위기감이 커지자 단일 대오. 얼마 전에 내부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 나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한 목소리 나온다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흐름 뒤에는 지금 단일 대오로 가고 있다. 여기 보면 박지원. 그동안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쓴소리 많이 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퇴진론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민주당 내부가 뭉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재수, 지금 쓴소리 부적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주식 투자 비판했다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쓴소리 할 거 아니다.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비판하던 인사들도 심실기에 나섰다. 단일 대우로 지금 민주당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요. 단일 대우. 똘똘 뭉치는 모습인데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요. 이와 관련해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민주당 인사들이 좀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2023년도고 2024년도 4월 초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당이 여기서 대우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의원들도 뭐 그런 요구는 그런 움직임은 뭐 크게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지금 단일 대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긴급 의총을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규탄과 관련된 집회도 우리가 했지만 전혀 지금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은 집안에 강도가 들어섰는데 문단속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다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두 인물의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지금 급하다. 이것저것 따져서 잘잘못을 따졌다가 아니다. 그리고 총선이 있다. 당대표가 이대로 무너지면 총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위기감이 고조돼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인데요. 자, 신정현 전 부의장께. 그러면은 사실 지금 사안 여러 가지 갈래 수사가 있거든요. 어떤 진실 여부나 어떤 수사 사안과 상관없이 이거는 끝까지 뭔가 이 대척점에 서서 똘똘 뭉쳐서 방어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분위기입니까? 민주당은요? 네, 당내에는 그렇게 분위기가 좀 모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 공식적으로 그렇다,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내걸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네, 사실 그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의 여당 혹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지금의 야당 민주당에게 총공세를 하는 입장입니다. 총공세라는 것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앞서서 말했던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인들을 구속하는 문제에서부터 또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라고 말할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들을 했던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앞선 정부의 핵심적인 예산들을 완전히 삭감시켜버리는 과정들에서 다수의 야당을 전혀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압박했던 과정들, 예. 이 모든 과정들이 5개월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전쟁이다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게 만든 것은 야당이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 대우로 이것을 철저히 맞서지 않으면 당 예. 자체의 존립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도 사실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진정코 협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 협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되고요. 협치는 원래는 집권 세력이 먼저 손을 내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협치에 대한 어떤 채널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칼질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 정작 협치를 말한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 부정인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진실이 예. 있지만 진실과 상관없이 싸운다가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진실과 상관없이 민주당 혹은 이 야당 세력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지금의 민주당으로서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요, 지금 수사 사항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걸로 모든 거의 언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표, 언젠가가 아니라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신정현 전 부위원장. 그러면은 이거 역시 거부입니까? 저는 그때 가봐야 뭐 알 상황이지만 예. 또 이재명 대표의 또 기질상 예. 분명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진실 여부가 검찰을 통해서든 다양한 어떤 언론을 통해서든
규명이 된다 하면은 예. 그때 이후에 사퇴 혹은 뭐 우리 과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에 큰 부담이 됐을 때 예. 당대표였던 분들이 탈당까지도 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탈당이냐 아니면 사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서 논의하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 규명인데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어떤 재판이 진행돼도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끝까지 재판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윤 전 의원? 예, 검찰 기소까지 뭐 끝까지 가서 봐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시기가 좀 더 늘어나긴 예. 하겠죠. 다만 이제 현재 1심에서 어떤 뭐 결과가 나는지 이런 것들 예.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과정에서 당이 무리하게 부담을 가중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당원과 당의 미래에 어려움이 좀 예. 가중된다고 한다면 저는 당대표 입장에서 결단이라는 것이 또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다만 따라서는. 예, 그날이 도래하기 전부터 지금 우리가 먼저 선단하는 예. 것 이것은 지금으로 적절치 않다. 저쪽은 지금 대포화를 쏴대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예.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네. 경쟁 정당에 계시니까요. 뭐 소환 조사 요구, 또는 뭐 기소 등등 재판 과정까지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어떤 이견이 이제 사라지고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들었지만 이게 다 총선을 앞두고서 이렇게 당대표가 무너지거나 이건 절대 안 된다. 근데 과연 이 모습이 총선에 유리할 것인가? 경쟁 정당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큰 악재죠. 이재명 대표가 예. 사실 민주당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민주당에 되는데. 지금 폐를 끼치고 있는 거다. 그럼요. 지금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대장동 의혹, 이 의혹과 관련된 수사거든요.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앞으로는 백현동 관련된 수사 남아 있습니다. 아, 성남 FC와 관련된 수사 또 예. 남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그 변호사비 대납 이슈 또 남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게는 한 6개, 많게는 한 10개에 이르는 굵직굵직한 수사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예. 것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의 대응은 이거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서 이 검찰 소환에 대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가지고 우리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예. 결정을 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총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표의 검찰 소환 여부를 다투는 그런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감사장도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를 해야 되는 야당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사 앞을 지키는 그 앞에서 진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예. 매번 아마 이럴 겁니다. 어떤 의총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예. 대표의 거취에 대한 결정, 뭐 국장감사든 아니면 예산심사든 야당으로서 정말 잘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아마 이재명 예. 대표의 수사 내지는 재판 이런 것들이 진행될수록 이런 것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버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럴 때마다 민주당이 갑자기 국정감사에 뛰어나와가지고 당사 앞에 진을 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모든 검찰의 대응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대응할 수도 없는 예.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내세우는 모든 민생 가치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민주당을 이끌어가기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뭐 이른바 막말 리스크도 여전히 현존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총선까지 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좀 해주셨어요. 뭐랑 뭐 수사가 지금 다갈래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